사회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말 많고 조금은 쌀쌀 맞을 것 같은 마왕님. 수다 긴 마왕님, 참 수다스러워요. 어쩌다 틀면 음악은 없고 마왕님 목소리가 음악인 양 들릴 때가 있는데 이젠 익숙해져 버린 걸까요? 처음은 정말 괴로웠는데 언젠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싫으면 다른 방송 들으라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서 잠시 다른 것을 듣기도 했는데 이것도 개성이라고 들으니 공감도 되고 뭐든지 시간이 약이라니까요. 연애든 뭐든 시간이 흐르니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하나는 생긴 것 같아요. 인내심이랄까요. 예전에는 당장 말해야 살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어쩜 열정이 사라졌다면 좋은 징조는 아니겠지만 열정과 냉정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럼 수다쟁이님, 남의 일을 내일인 양 챙기는 듯 하기도 하고 어떤 땐 참 냉정해 보이는 점도 있지만 방송 좋아요. 퀸의 Born to Love You 자주 듣는데 신청곡이 있다면 퀸 음악으로. 네, IMBC 게시판을 통해서 박진희 님께서 보내신 철없는 사연이었습니다. 뭐 저희 방송이나 혹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던 뭐 다 좋고요. 단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방송은 신청곡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은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녀석 마음이 되겠습니다. 불만 있으시면은 전 국민적으로 신청곡을 틀어주는 것은 이 방송의 의무이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권리다라는 쪽으로 국민운동을 펼치셔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셔서 정치적으로 저한테 압력을 넣으시든가 아니면 DJ가 음악을 틀 때 무슨 생각이 있으려니 하고 그냥 들으시던가. 아무튼 글 고맙습니다. 글쎄 뭐 냉정해 보이든 수다스러워 보이든 그 모습들은 다 저의 진짜 실생활에서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저 자신도 잘 몰라요. 저 자신도 제 삶에서 보면은 뭐 오지랖 넓게 남의 일을 챙기고 있는 걸 보면서 에휴 지 일이나 잘하지 라는 생각이 무척 여러 번 들 때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한테는 내가 반만큼이라도 하나?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냉정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생활에서는 내가 조금 더 냉정해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냉정하지 못해서 피해를 끼친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안할 때가 더 많긴 합니다만 방송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는 훨씬 더 못된 캐릭터로 비춰지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그렇게 크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의 뭐 개인적인 연유도 있는 거긴 하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연예인들한테 너무 겸손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개성들이 비슷해지잖아요. 누구나 다 방송 앞에 나오면 다 겸손하게 그다음에 기본 틀에 딱 짜여지는 예의는 지켜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은 야 이거 좀 억울하다. 내가 왜 악역을 맡아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한 몇 년 전서부터는 이 악역을 사람들이 나한테 맡긴 거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재미있어 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라면 기쁘게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착한 신해철을 누가 원하겠어요. 재미없지 않아요? 재수는 없죠. 어디 있더라? 이게 제 얘기 같아가지고 참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 얼굴 못 알아보는 병이 있대요. 심하면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해 가족 대상 실험결과 유전되는 듯 사람 얼굴을 유독 알아보지 못하는 병을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한다. 이거 저예요. 저. 어쩜 그렇게 사람 얼굴하고 이름을 못 외울까. 근데 좀 이상한 것이 그 사람을 뭘 기억하냐면 제가 그 사람의 느낌이 어땠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이렇게 뭔가 색깔 같기도 하고 냄새 같기도 하고 무슨 온도 같은 거 같기도 한 그 사람의 분위기랄까? 이런 거는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분위기, 그 냄새, 그 색깔이다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이 주민등록상의 얼굴하고 이름이 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도 확실히 뭐 비즈니스를 한달지 이런 건 참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번 만난 사람들한테도 막 이름 헷갈려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럼 사실 주위에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재수없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참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방송국 다니면서 프로듀서들한테 인사받고 다니고 누군지 알아야 뭐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가계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자의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의 과학주간지인 뉴 사이언티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의 초기 증상은 얼굴만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 모양이나 수염 등 다른 특징으로 사람을 구별한다. 그러다 점차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하면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독일 인구의 약 2% 정도가 선천적으로 안면 인식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야, 전체 인구의 2% 정도면은 50사람 중에 3명이니까 야, 나 이거 숫자 계산한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태. 그죠? 2% 듣는 순간 50명에 1명이야. 이런 걸 알아냈다라는 것은 야, 저 정말 많이 는 겁니다. 이러면 잘하면 우리 집 전화번호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인구 중에서 5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그러니까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맞는 것 같으네요. 최악의 사건이 저 결혼 전 얘기입니다. 예.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남궁현 씨하고 놀고 있었는데 술자리나 뭐나 이런 자리 벌어지면은 주위 사람들 조분조분 잘 챙기고 끝에 이제 생존해서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자기는 술 안 마시니까 챙기는 사람이 남궁현 씨인데 어떤 여성분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붙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저분 누구냐 소개를 정식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6개월 전에 저랑 사귀었던 여성분이더군요. 아니 근데 제가 왜 몰라봤냐면 머리 스타일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제가 만나고 있을 때는 늘 긴 머리를 쫙 올백처럼 붙여서 뒤에다가 이렇게 긴 머리를 찰싹 붙인 스타일이었는데 단발 머리 같은 걸로 바뀌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면죄부가 있지 않나요?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 스타일 요만큼 싹 바뀌면 그리고 장소도 많이 달라지는 게 자살골이다. 그만하자. 이 병은 뇌졸중, 중풍 등과 같은 발작 증세로 인해 뇌 손상이 생겼을 경우 발병한다는 가설과 가계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 현상이라는 가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독일 먼스터주 인간유전공학연구소 연구팀은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안면 인식 장애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식구들의 유전자 정보를 조회해서 가계도를 그려본 결과 특정한 유전자에 의해 이 증상이 유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는 실험 대상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사진과 유명 인사의 사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머리카락, 수염들을 제거하고 순수히 얼굴 형태만 보여주고 이들을 알아보는지 살펴본 것인데 이 실험에서 안면 인식 장애 환자의 가족들은 사람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을 때는 약 20명 중에 14명의 얼굴을 알아봤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20명 중에 9명만이 절반 이하가 얼굴을 인식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30%가 있었다.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영향을 정말로 미친다는 거죠. 내가 좀 전에 했던 말이 맞구나. 나 이 병 맞아요. 세상에 참 별의별 연구 결과하고 별의별 병들이 다 있는데 보다 보면 저도 참 해당되는 게 많대요. 정신병 중에서는 9개 걸리고 아니 저보고 뭐라 그러실 거 없어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거 따져보면 다 3개 이상이 있어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이 연구를 주도한 토마스 그루터 박사는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폐증으로 오해받는 일도 있었다며 이런 증세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질병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마왕은 수줍음 많이 타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자폐증 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상당히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연예인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식적으로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 대인관계를 하나하나씩 나가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반에서 무슨 발표할 때 반 학생들 전원 앞에 나가서 얘기해라라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잘하는 편에 들어갔는데 사람 한 명 한 명을 개인적으로 상대를 하면서 친분을 가져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힘들어하던 애였고 골목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질 않아서 우리 엄마 굉장히 걱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거에 대한 갈증이나 갈망 같은 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말수가 많아지고 이런 쪽으로 성격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족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게 30% 있었다라는 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잠깐 헷갈리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나 눈썹, 수염 같은 특징을 제거하고 눈, 코, 입, 얼굴, 윤곽만 이렇게 딱 형태만 뒤밀었을 때 누구?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병 없는 사람도 그렇게 확 해버리면 헷갈리지. 제가 안면인식 장애의 중증까지는 아니고 중증으로 가고 있는 상태. 그러군요. 이게 재밌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알아서 치료가 돼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쪽이구나 하고 알아두면 참 도움이 되는 게 그걸 자기가 신경을 쓰게 되니까요. 저 병을 고칠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고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지요. 요즘엔 좋은 것이 이제 만나면은 핸드폰 전화번호 교환하면서 이름들 입력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전화번호 찾기에서 그 시간하고 날짜 이렇게 추산해봐가지고 누가 이름이 뭐였더라고 나중에 따져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명함을 주시는 분들의 명함을 한 3개 이상 받게 되면 집에 와서 어떤 게 누구 명함이고 이게 누구 이름인지를 전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기억이라는 게 참 뭔지 모르겠는데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바로 지금 하나를 지금 요 얘기하고 연결을 해보면은요. 안녕 마왕. 나 항상 마왕 방송을 잘 듣고 있는 고3 식구 중에 하나야. 여지껏 다른 사연도 많이 쓰곤 했지만 상담하는 건 처음이야. 지금까지 힘든 건 없다 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날 미쳐버리게 하는 기억이 자꾸 떠올라. 나 있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어. 난 남자야. 내가 사정이 있어서 어렸을 땐 여자애들처럼 머리 기르고 치마 입고 그러면서 자랐거든. 나도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진 여자애인 줄 알고 있었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할아버지 댁 시골에서 지냈는데 거기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나한테 사탕을 준다면서 불렀거든. 그때 친구도 없고 맨날 혼자 마당에서 놀았는데 사탕 준다는 말에 좋아서 갔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사탕을 주고 막 내 몸을 더듬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 아냐 이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생기를 냈어. 어린 마음에 그게 싫어서 울면서 발버둥 치곤 했었는데 그 일이 한 번 있고도 몇 번이고 그 아저씨가 나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한 거야. 정말 나 서울로 가기 전까지 그걸 하루가 멀다 하고 당했었어. 이 일 때문에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남자든 여자든 누가 내 옆에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단둘이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요즘 들어 다시 그런 생각이 나더라. 나 이 생각만 나면 정말 구역질스러워. 내 자신이 너무 더럽고 추하다는 생각 때문에 몸이 떨려. 그 아저씨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마왕 나 이 기억 정말 잊고 싶어.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말 못한 거야. 마왕 이 기억 잊을 순 없을까? 다른 건 전혀 바라지 않아. 그 아저씨가 나한테 사죄한다든가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이 기억을 잊을 수 있고 2번 다신 기억나지 않게만 되면 그걸로 만족하니까 마왕이 좀 도와주길 바래.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글 참 잘 쓰셨고요. 잘 말씀해 주셨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다른 가족이나 누구한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물론 저하고 안면을 직접 트고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야기하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털어놔 준 데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은 해결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어떤 형태든 누구에게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헤쳐나가 보고 싶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것은 가장 쉽게 보이는 형태, 그냥 기억이 그냥 딱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억을 극복하고 앞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신 셈이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털어놔 주신 셈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넘어간 셈이고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더럽고 추하다라는 생각에 몸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도움을 드릴 것이 그닥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T군에게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누구나가 100% 의견 일치해서 할 이야기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뭐가 더러운 게 있고 뭐가 추한 게 있겠어요. 피해자인걸요.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억을 잊고 혹은 극복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이전에 그거부터 일단 확실히 하자고요. 그거 하나만. 아니 피해자인데 왜 자신이 더럽고 왜 자신이 추해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더럽고 추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되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러워졌다 추해졌다라는 생각은 지금 아직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 또래의 감각에서는 그런 감각이 분명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극복을 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랑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 분하고 상담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선악 판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당신을 책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을 귀찮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상처들은 같이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때때로 또 잊을만 했다가 언제 또 다시 한번 이런 기억이 돌아온다면 또 다시 한번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주위에 가까운 친구나 친구들 가운데서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없다면 제가 라디오 DJ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저보다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의사예요. 세상에 의사들 도둑놈이야 뭐야 어쩌고 이런 얘기도 많고 별의별 얘기 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의사거든요. 또 전문 상담을 하면서 카운셀링을 해주면서 저는 사실 T군하고 앞으로 3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을 하고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우리 꾸준히 만나면서 자 같이 싸워보자 이렇게 함께 해드릴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 아니라 누구라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얘기는 저도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닌 걸. 그리고 남들 누구에게도 얘기 못한다고 하시지만 얘기를 했을 경우엔 누구나 다 동감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 글을 보고 나면은 전에 뉴스에 보도된 거 한번 읽어드렸던 그 생각이 나요. 기억의 특정 부분을 제거하는 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일대 사건이자 우리 인류의 문명이라든가 인간의 정신, 존재 이런 근본에 도전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자라면은 그런 치명적인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그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인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양쪽의 생각,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라고 찬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사후의 삶은 존재하는가 있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란 게 있느냐, 살아남느냐. 근데 그 문제를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이거더라고요. 그 사후의 기억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살아남았는데 내가 신해철이었고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었고 우리 누나랑 그리고 내가 영숙이랑 살았고 고스 식구들이랑 뭐 그래서 캐캐캐 거리고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같이 즐겁게 지냈고 자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제가 죽었는데 신해철이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던 뾰족뾰족하고 성질 더럽고 막 이런 영혼 하나만 남아서 구름 위를 이렇게 삥삥삥 아니다 지옥불 속에서 아야야야 얘가 이러고 있다. 그게 저일까요? 제 이름도 잊어먹었고 고스 식구들이랑 뛰어놀고 이랬던 기억도 다 잊어먹었고 이랬다면 그게 신해철일까? 신해철이라는 애를 담았던 접시 중에 하나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그게 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란 게 있느냐 뭐 사후에 뭐가 있느냐 사후의 삶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살아생전의 기억이 죽은 이후에 기억이 존재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전공 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F를 3번 먹었던 전설을 남겼던 철학 개론 시간에 배운 얘기인데 여기까지 제가 보고서 지겹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책 안 봐서 바로 다 F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런 거 보면 기억이야말로 어떻게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것 기억이야말로 우리의 전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참 묘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옛날에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 얼굴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 같은 걸로 기억이 날 때 그것이 어떤 온도나 빛깔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어떤 덩어리 같은 그런 형체로 기억이 날 때 기분이 참 묘해요. 보내드리는 노래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기억의 무게라는 노래인데 제가 밴드가 아니고 솔로 가수를 프로듀스한 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변재원 씨의 노래입니다. 널 잊을게 편지 들어버리고 참 미치겠다. 오랜만에 분위기 잡아봤는데 오늘 방송 초장부터 무려 한 20분 동안 목소리 무지하게 깔고 마이크도 평소보다 되게 가깝게 쓰고 분위기 작작 떤다라고 진짜 했는데 죄송합니다. 방송 나가다가 컴퓨터 마우스를 제 손으로 눌렀어요. 끊어졌어요. 다시 어떻게 수습해야지. 지금 보내드리는 노래는 기억의 무게 변지현 씨의 노래고 옛날에 토이에서 여러분 귀에 익숙한 노래를 하나 불렀던 친구고 이번 음반을 제가 프로듀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모션 들어간 노래예요. 제목하고 가사는 제가 붙였고 곡은 변지현 씨가 직접 곡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괜찮게 써진 것 제 생각? 기억의 무게입니다. 난 널 잊을게 편지 들어버리고 사진들을 태우고 누군가를 만나서 거리를 걸을게 난 널 잊을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네 꿈을 꾸지 않게 지쳐 잠들게 그토록 눈물 짓던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얘기들을 다시 처음부터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 되든 말든 시작해볼게 그러면 괜찮겠니 아니면 어쩌겠니 어디서
괴로워하다 정안 되면 잊은 척이라도 할게 너는 겨울날에 간절하게 만든 비밀도 깊숙이 새긴 약속도 모두 다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오면 My love 난 너를 잊을게 그토록 죽도록 사랑했던 그 얘기들을 다시 처음부터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 되든 말든 시작해볼게 그러면 괜찮겠니 아니면 어쩌겠니 버릴 수 없는 내 기억들을 술에 취해 괴로워하다 정 안 되면 잊은 척이라도 할게 나의 맘이 부서지기 전에 잊을게 나 널 잊을게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지울게 내 모든 기억과 내 이름까지도 오후 햇살마저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은 내 곁에 찾아와 뭐라고 말을 하지만 닮아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많은 슬픔도 후회하진 않아서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낯설게 느껴져 돌이킬 수는 없겠지 우리의 숨가쁜 지난 날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끝나기 전에는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시청자들, 친일 발언 조영남 KBS 체험 삶의 현장에서 빼라. 가수 조영남이 또다시 높은 수위의 친일 발언을 쏟아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 비난의 화살은 조영남이 진행 중인 프로그램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의 MC 퇴출 요구로까지 확산되며 급속하게 퍼지는 상황. 발단은 일본의 대표적인 우파 신문인 산케이 신문 24일자에 실린 조영남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비롯됐다. 자신이 쓴 책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친일 선언의 일본어 발간에 맞춰서 일본을 찾은 조영남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냉정히 대처하는 일본을 보면 일본 쪽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이 한 수 위인 까닭이 최근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일본의 대처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는 의미 때문에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이미 조영남은 맞아 죽을 일을 듣는 그 책의 발간과 함께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딴 친일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어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4일 EBS 토론 카페에 출연해서는 구로다 기자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해 급기야 안티 카페까지 생기는 불운을 안았을 정도. 이런 상황에서 24일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알려지자 체험 삶의 현장 시청자 게시판에는 200여 개의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다. 시청자 원병렬 씨는 체험 삶의 현장에서 조영남 씨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프로를 볼 때마다 역사 인식이 전혀 안 된 조영남 씨가 걸린다라고 주장했다. 동찬 씨 역시 아무리 사적인 발언이라도 민감한 시기에 일본 우익에 힘을 실어주는 망언은 그동안 국민 가수로 그를 좋아한 많은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다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제작진에게 조영남 퇴출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시청자도 적지 않다. 이수연 씨는 좋은 취재 프로그램인 만큼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국가 존영을 흔드는 나라 편을 드는 조영남의 진행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조영남 방송계 퇴출 요구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번 문제는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 30분 현재 612명이 서명한 상태. 계속되는 친일 발언으로 네티즌으로부터 방송계 퇴출 요구까지 받는 조영남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글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대처 능력이 우리보다 앞서고 냉정하겠죠. 예, 가해자니까. 그쪽은 때린 놈이고 우린 맞은 놈이니까 맞은 놈들이야 승질 나고 얼굴 붉히고 팔쩍팔쩍 뛰는 거고 일단 때렸던 사람들은 한텀 지나고 나면은 머리 극적거리면서 아팠냐 뭐 이런 그쪽은 냉정한 거겠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말로 보이는 표현 이면에 무슨 생각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말로 보이는 표현 이면에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또 그래서 설사 좀 거슬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여론으로 막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런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조영남 씨가 일본에 대해서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서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친일선언 이런 책을 낼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익을 위해서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몰래 하겠죠. 티 내서 좋을 일, 득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뒷금으로 슬쩍 해가지고 이익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대놓고 그걸 드러내놓고 하겠어요. 저도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친일선언 이 책을 1분 봤는데 뭐 새겨들을 얘기도 있고 마음속에서 또 공감이 안 가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냉정히 대처하는 일본 쪽을 보면 일본 쪽의 한수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도 또 일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자국 국민들에게 냉정할 부분에서 우리 좀 냉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설사 지금 뭐 진짜로 인터넷에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식민 지배를 했던 것은 진짜로 뭐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잡고 뭐 정책을 세웠으며 한반도만큼은 영원히 자기네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가혹하게 정책을 절대 안 폈대는 둥. 망언은 이제 진짜 그게 망언이잖아요. 근데 그런 망언이야 정말 일고에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망언이지만 이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무슨 뭐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 몰라도 체험 삶의 현장 이런 프로그램에서 뺀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분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의견의 각도가 요만큼씩 다른 것들, 의견의 색깔이 요만큼씩 다른 것들 이거를 말만 꺼냈다 그러면 뭐가지 얼굴 이래가지고 난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장기전 아닌가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미사일 쏴가지고서 독도 얘기 다시 하지 마 이러고 끝낼 것도 아니라면 장기전으로 가려면은 우리 편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우리 자국 국민으로 제가 볼 땐 망언이라고까지 이 얘기를 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발언 배경이나 자세한 전문이나 아니면 조영남 씨가 썼다는 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 정도 수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뿔이 나시는 분은 저 좀 공부시켜 주세요. 그래서 뭐 글 저한테 보내주셔서 신해철 너도 망언이야.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의견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 생각하면은 글쎄 그런 이야기도 우리한테 쓴 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나중에 극복하기가 참 힘든 것이 나는 맞았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스케일이 좁아지면 참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잖아요. 내가 발을 밟혔는데 누가 윗집에서 떠들었는데 그럼 내가 피해자면 저쪽 가해자에 대해서 그냥 막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좀 막 갈 때가 가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더 세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고 뭐 조영남 씨라는 뭐 국민 가수라고는 해도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뭐 프로그램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조금 뭐라 그럴까 탄력성 가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이러는 태도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닐까 막 그렇게 해서 방송에 퇴출시키고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헤엄쳐서도 가는 나라인데 그죠? 우리 조우련 선수 헤엄쳐서도 건너가고 막 이러는 가까운 나라인데 왜 그렇게 계속 급나몰라. 오늘 초장서부터 지금까지 우울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좀 분위기 부드러운 분위기 좀 깔아본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깔았는데 깐 목소리를 계속 분위기 잡으니까 귀가 징징 울려요 지금. 제 헤드폰으로 들리는 제 목소리가 징징 울릴 때에는 특히 자동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징징 울려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이고. 분위기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잘데없는 사연입니다. 저희 방송의 주특기이자 저희들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면 쓰잘데기 없는 사연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나 사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고 너 사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근데 남들 사는 얘기 이렇게 주워 듣는 게 참 재밌어요.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카페 가서 누구랑 얘기하다가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얘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 폭에서는 카페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남이에요. 집에 갈 때까지 절대로 대화가 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서양 쪽 문화 패턴에서는 그런 장소에서 얘기를 하다 재밌으면 옆에 놈이 껴들어요. 90%의 확률로. 근데 말이야 이렇게 껴들기도 하고. 아니 길에서 그냥 우연히 마주친 남하고의 대화폭을 트는 그 문턱이 걔네들은 우리보다 얇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엿듣는 쾌감이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뒤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 못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도 그게 참 슬며시 재밌더라고요. 미소년 왕국의 여왕이 보낸 글입니다. 아이디 죽입니다. 나 DVD방 알바하다 실수했어. DVD방에서 알바하는데 말이지 99.9%는 커플이야. 솔로에겐 염장 지르는 알바라고 할 수 있지. 네, 그 염장을 남을 지르고 다녀야지. 염장 지름을 계속 당하면 염장암에 걸립니다. 처음에 그 초기 증상이 염장이 뻘겋게 부어오르는 염장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염장암으로 진행돼가지고 염장암 말기 증상이 되면 길 가는 커플들만 보면 침 뱉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커플들을 보면은 특히 눈에서 흰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까만 자가 한쪽 구석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염장염 증세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장은 아시다시피 이 십이지장과 최장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특히 우리 마족 일족 어둠의 식구들한테는 자주 발견이 되지만 빛의 식구들은 남을 별로 질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이 없는 애들한테는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영화가 끝나고 바로 딱 나오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오래 걸리는 커플이 있어서 끝나고 후딱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로서는 답답하지. 주말에는 손님 많아서 얼른 치우고 다음 손님 받아야 된다고. 근데 어제 영화 잘 돌아가고 있는 어떤 방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손님 방 안내한답시고 그 잘 돌아가고 있는 방을 착각하고 활짝 열어버렸어. 근데 들이 무흐한 짓을 하고 있는 건 것 같았어. 크크. 급하게 주섬주섬 챙기더라고. 아, 물론 난 어두워서 다 보지 못하고 물음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물었지만 근데 말이야 알바를 하다 보니 이런 커플 많더라. 여기가 모텔인지 DVD 방인지 나도 가끔 헷갈린다니까. 방 청소하러 갈 때 그 성교육 할 때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오거든. 푸하. 아무튼 가끔 모르고 알바생들이 방 열지도 모르니 조심들 하라고. 이게 참 그 남녀가 만나는 1대1의 그 문화 패턴하고 데이트 장소하고 막 이런 게 시대는 계속 변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건 똑같잖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려우신 분들 가운데서는 성풍속이라는 게 해가 갈수록 타락을 하고 옛날에는 정말 이렇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상형 문자로 써있다는 요즘 애들 버릇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로 피라미드 안에 요즘 애들 버릇 없다라는 얘기가 5,000년 전에 써있다면서요. 제가 볼 땐 거짓말 같은데 상형 문자로 뭐라고 썼을까? 요즘 애들 버릇 없어? 버릇을 뜻하는 문자는 뭐였을까? 근데 뭐 성풍속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류는 상당히 음담하고 하여간 그 건수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습속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단히 고결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존재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옛날에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서 손만 잡으면 평생 가약을 맺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무흐한 사건은 벌어지고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오히려 저 좀 삼국시대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좀 더 느슨해지더군요.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고. 근데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또 서로 양쪽 간의 행복을 도모한다. 서로 양쪽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하에 모든 일을 해 나간다. 또 그런 게 영혼하고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아무리 따라가도 결국엔 혼이 만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혼을 따라가면서 고결한 척을 해도 이 육체를 통한 불꽃 튀김과 이런 것들 없이는 참 힘들고, 성자 아닌 다음에야 뭐 이런 원칙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차라리 이렇게 무릇한 장면이 낫지. 굉장히 찌질한 장면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고3 때 이제 시험을 쳤어요. 친구가 네 놈이 같이 몰려다녔는데 얘들이랑 저랑 무슨 관계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지겹겠죠?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다니던 학교에 옆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길목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카페 분위기도 사뭇 다르고, 거기에는 이제 아베크족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데이트족들도 좀 있고 그래요. 참,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구질구질한 인간이 누구? 은행에서 돈 쉬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아서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고 있는 놈. 두 번째로 찌질한 거? 난 먹는 거 옆에서 계속 쳐다보는 사람. 침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것도 모르는 사이끼리.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3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1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카페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자리들이 좁고 어두컴컴한데요. 카텐으로 칸막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족들이 거기 상당히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우연히 들어갔다 그 카페를 들어간 게 아니고 한 녀석이 그런 카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어두컴컴하다. 거기서 넷이서 거길 안에 들어가가지고 콜라 한 잔씩 시켜놓고 앉아서 옆 테이블, 앞 테이블, 뒤 테이블에서 나는 소리나 듣고 앉는 거야. 대화는 듣고 야야야 저 둘은 사귄 지 오래됐나 봐.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기서 상상으로 야 무슨 단계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아 비참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찌질이들인 건데, 그 당시에 우리랑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라도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고 막 수첩에다 전화번호 빡 적어다니고 이런 애들 뭐 많았는데요 뭐. 그리고 나서 넷이서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참 종로 길거리를 나갔다가 음료권 2,000원을 주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나이트 입구에서 고등학생인 거 들통나서 벤치 맞고 종로 길거리를 한없씩 걸어가면서 지나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사방 반경 안에 10km 안에 커플이 아닌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눈 와. 정말 다이너마이트만 있으면 종로통을 몽땅 폭발시켜버리고 싶더만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피해 맹세를 했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브라더들이 전부 여자친구를 하나 달고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말자.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됐냐면 넷이 다시 만났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여자친구가. 정말 죽고 싶더라. 그때가 더 괴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3 때 크리스마스 때는 핑계라도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학생이기에 또 뭐 고3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자친구 사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 그럼 서로 맞장구 쳐주고. 다음에 대학교 1학년인데 아무도 없어. 이건 변명할 거리가 없잖아요. 거리가 아예. 참. 왜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DVD방 뭐 이렇게 문화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저는 꼭 와이프하고 가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주위 사람들 민망하게 막 둘이 티내고 이러다가 괜히 또 남들이 안 물어봤는데 그 얘기는 왜 하는데 부부거든요.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서울 시내 러브호텔 탐방기 제가 저희 사이트에 한번 올려드리죠. 저희 집사람하고 괜찮은데 세 군데 찾아냈는데 저희 커플은 좀 욕실이 큰 쪽을 선호하는 쪽이거든요. 정보 교환하실래요? 뭐 어느 동네를 다니든 어느 시간대를 다니든 어느 장소를 다니든
성이라는 거는 묵히고 감추고 뒤로 빼돌리고 그럴수록 썩고 구린내 나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희 방송 들으시는 초딩과 중딩 여러분은 귀동량으로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습득하셔서 정보 부족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 예쁘게 가는 게 좋고 성이라는 게 가급적이면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초딩 중딩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수 시작하기 전에 웬만하면 주무시고요. 저희 방송 좀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노는 거, 특히 성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초조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조하면 많은 것들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 뭐 그런저런 어른 되는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늦되었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늦되었기 때문에, 그걸 뭐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있는 패턴이라는 게 이제 뻔한데, 그러면 그 나이 또래에 어울리는 모습. 그래서 뭐 어른들이 얘기할 때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그런 쪽에 관심 두지 마, 공부나 해,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나이 또래에 어울리는 모습을 즐기기를 이 놀아본 오빠들이 권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직 어려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메뉴가 사실 뻔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맛있는 거를 야금야금 코스 순서대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 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놀아본 다음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때 가서 판가름하시고요. 토요일은 방이 좋아를 보내드려야 되나? 예, 노래는 좀 무릇한 걸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났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시면 안 되는구나. 저희 다음에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꼭 지방송 끝나면 방송 다 끝난 것처럼 굴더라. 예, 다음 프로그램을 안 졸리시면 안약 넣어가면서 들어주시고요. 예,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화재 조심하시고요. 화재 조심해라라는 협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 2부 없지. 1시간 방송으로 끝나지. 네, 이걸로 방송 끝입니다. Et je me retiens. Je t'aime, oui je t'aime. Moi non plus. Oh mon amour, tu es la vague, moi l'île nue. Tu vas et tu viens entre mes reins. Tu vas et tu viens entre mes reins, et je te rejoins. Je t'aime, oh oui je t'aime. Moi non plus. Oh mon amour, Comme la vague irrésolue. Je vais et je viens entre tes reins. Je vais et je viens entre tes reins, et je me retiens.
vais et je viens entre tes reins. Je vais et je viens, je me